예, 이제 74쪽의 의사표시인데요. 아까 보셨던 건데 구성 요소는 효과의사, 표시의사, 오른쪽에 표시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통설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의사표시의 본질, 의사주의, 표시주의.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입장은 3번의 절충주의죠. 둘째 줄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제3법 관계에서는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신분행위는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한다. 그러니까 보셨던 내용이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비통착사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의사 형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건 세 개가 있었죠.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그리고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요 네 가지 107조부터 110조까지 비통착사, 요게 이제 지금부터 다음 주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인데, 보통 여기서는 뭐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비진의 표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사립대학교 조교수였다. 근데 사립대학 조교수가 학교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갑 교수 물러나라고 맨날 데모하니까 갑이 잘못한 것도 있고 해서 사직서를 냈는데 실제로 갑 교수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직서를 낸 이유는 사건 무마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직서를 내면 학교 법인이 당연히 반려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학교 법인이 자네 뜻을 소중히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수리해 준 거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비진의 표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 원칙은 표시주의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원칙은 이 사직서 제출과 수리는 유효예요, 무효? 원칙은 유효고, 근데 이 학교 법인이 갑 교수의 진이 아님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표의자가 알고 할 것. 그러니까 불일치 사실을 갑이 표의자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일치 사실을 자기가 모르고 하면 그건 뭐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냐면 착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내가 그거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이게 착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개 비진의와 통정은 소위 의식적인 흠결이라고 했어요. 알면서 하는 거고, 착오는 무의식적인 흠결. 알았다면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의사표시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랑 상관없는 거, 단순한 사교적인 농담, 배우의 대사, 이런 것들은 아예 의사표시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 관계, 법률 효과를 원하는 것만 의사표시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알면서도 했다. 자, 그러면 이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원칙은 유효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러면 유효가 되는 경우는요, 선이 몰랐다라고만 하면 유효해요? 과실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선이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 유효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알 수 있었으면. 자, 언제 무효가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처음부터 해야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럼 알 수 있었다라고 나오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죠.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나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몰랐냐면 뭐가 있다고? 과실.
그러니까 유효가 되려면 나 몰랐다 이게 땡이 아니라 과실도 없어야 돼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까지 갖춰야만 유효가 되고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과실이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가 돼요. 그러면 누가 입증할 것이냐? 유효 주장자가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가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당연히 원칙이 뭐니까? 유효니까 누가? 무효 주장자가 그렇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잖아 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비진의 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어서 볼 통정호의 표시는 이런 거였죠.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A는 갑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라는 채무자가 건물도 있는데 돈을 안 갚으면 A는 이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돈 갚기 싫은데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짜고 가짜로 매매를 하는 거죠. 가작 매매.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빼돌린 거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한 거예요? 짜고 한 거예요? 짜고 한 거죠. 그래서 통정호의 표시의 성립 요건은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불일치하고 세 번째 알고 하고. 여기까지는 통정과 비진의의 요건이 같아요. 그럼 비진의와 통정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혼자 있느냐 짜고 있느냐. 통정해야 한다. 합의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민법 108조는 뭐라고 정했냐면 무효.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비진의와 통정의 차이점은 짜고 했느냐 아니냐의 차이고요. 단순히 인식했다. 이건 통정이 아니에요. 인식한 정도를 넘어가서 통정 합의까지 해야만 통정호의 표시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비진의는 혼자 하는 거고 통정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진의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돼요? 없어도 적용돼요? 없어도. 어차피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적용되고요. 근데 통정호의 표시는 물론 이제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통정호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뭘 조심하시라고 했냐면 만약에 통정호의 표시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된다. OX에? 그러면 틀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정호의 표시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역시 틀리는 거죠. 우리가 법률행위 하면 계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행위는 두 종류로 나눴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죄포 있었잖아요.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비진의는 다 모두 적용돼요. 비진의. 근데 통정호의 표시는요? 여기까지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통정호의 표시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된다? 틀리죠. 또 통정호의 표시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틀려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이 되죠. 하나 더 봐두실 점은 뭐였냐면 비진의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게 적용되면 효력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 비진의는 원칙은 유효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효는 안 돼요. 그럼 이건 언제나 유효가 됩니다. 이게 이제 통정 허위 표시에 관한 개념. 그러니까 비진의와 통정 개념 좀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이제 착오를 볼 텐데 착오는 취소 사유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일 것. 내용의 착오고 두 번째는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중요 부분에 들어가야죠. 근데 아무리 중요한 착오라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중과실이 있으면 안 돼요. 중과실이 없을 것.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취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 이 과실은 이제 경과실이죠. 가벼운 과실이 있대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과실이면 중과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아니면 된다고요. 중과실만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과실의 경우에는 취소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실수했으면 취소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실수가 아니라 너무나도 부주의했다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자기만 중요하다고 취소하면 상대방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과실이 있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대. 중과실만 아니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사기 강박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했다. 일단 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팔아요. 사기 당해서 집을 팔 때 판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다만 집을 팔겠다는 의사 결정 과정에 사기나 강박이라는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기초적인 게 뭐였냐면 비진이와 통정은 취소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취소가 될 수 없는 거죠. 비진이와 통정은 유무효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착오와 사기는 유무효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취소의 문제. 앞에 비통은 유무효. 그 다음에 착사는 취소의 문제가 되죠. 자, 이 네 가지 비통, 착사 요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였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공법행위나 소송행위, 공법행위나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죠. 신분행위에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공통점으로 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 자, 요 그림 보세요. 갑이 을하고 허위로 짜고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그럼 이 가장매매는 무효예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죠? 갑한테 있고 이건 무효 등기일 뿐이죠. 근데 등기부상 을이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을의 소유인 줄로 알고 샀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볼 때 병은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107, 108, 109, 110조는 얘가 만약에 뭐라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죠. 우리 첫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얘는 선일 때 취득해요? 선악 불문 취득이에요? 무조건 취득이에요. 근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무권리자에게서 권리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럼 예외적으로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을 때 권리를 취득하게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법률의 규정. 그게 지금 107조부터 110조까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따로 둔 거예요. 근데 얘는 선의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선이면 돼요? 선이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고요. 그리고 선의는 전부 추정되어집니다. 추정되니까 병이 스스로 자기가 선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다 똑같아요. 107조부터 110조까지 선이면 되지 제3자는 무과실을 갖출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선의는 전부 추정되어집니다. 얘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비진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이면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면 족하다는 건 비진이 표시의 당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규정에 전부 다 제3자.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이면 된다라는 거죠. 무과실은 필요 없고. 그리고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냐면 포괄승계인. 제3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뭐 대표적으로 상속인. 그러니까 이 병이요. 가장매매 매수인에게 매매를 한 게 아니라 이 을이 사망하는 바람에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병은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서 아버지 건 줄 알았대요. 그러면 이 상속인 병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것은 을의 법률상의 지위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죠. 그러면 병은 제3자예요, 을과 같은 사람이에요. 마치 당사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속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공통규정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행위, 소송행위에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공법행위하고 소송행위는 의사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이건 표시. 그리고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언제나 유효하지 이런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이거 볼게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서를 냈다. 이거 공법행위예요, 사법행위예요? 사립대니까. 이게 개인 일반 사인이잖아요. 그럼 이건 사법행위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인데 학교가 얘가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이게 적용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사립대 교수가 아니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국가기관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러면 이건 사법행위예요, 공법행위예요? 이건 공법행위예요. 그러면 국가기관이 얘가 실제로 그만둘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무효예요? 그래도 유효한 거예요. 언제나 유효. 이런 규정 적용 안 하고 공법행위나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그 표시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효한 거지 무효 취소될 수 없다. 또 우리가 본 대표적인 판례가 어떤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서 그 소송을 취하합니다. 그러면 이 취하 행위를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송행위잖아요. 그럼 소송행위는 표시하면 끝나는 거지 착오다, 사기다라고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행위와 소송행위는 표시되면 언제나 유효다. 취소할 수 없고요. 근데 반대로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족법상 행위를 했을 때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면 그 표시는 원칙이 유효해요? 그냥 무효해요? 그냥 무효가 되죠. 예를 들어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혼인하겠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비진이 표시한 거잖아요. 원칙은 뭐가 돼요? 유효.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다르면 그 표시는 무조건 뭐가 돼?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차이점 이해되셨죠? 공법행위, 소송행위는 표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표시되면 이런 규정 적용 안 해. 신경 안 쓰고 표시하면 그냥 유효해요. 근데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의사와 다른 표시라면 그 표시는 볼 것도 없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차례대로 볼 텐데 개요를 봤고요. 76쪽에 이제 비진이 표시부터 보죠. 107조 1항.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원칙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근데 단서 조항 볼게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자, 2항을 보세요.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107, 108, 109, 110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 규정 때문에 제3자가 선의일 때 보호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비진의에서 말하는 진의의 의미, 진의의 개념이 중요한데 자, 밑에 핵심 판례박스 있죠. 비진의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비진의에서 말하는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그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생각이 있었느냐. 그게 진의의 개념이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재산을 증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협박을 당하는 바람에 에이 줘버리자 하고 줬어요. 그러면 이 증여는 비진이에요? 진이에요? 이건 진이에요?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증여를 한다는 특정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다.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판례예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이것은 진이지 비진이 표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회사에서 사장님이 근로자들한테 그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장님 왜 사표 내요? 그랬더니 걱정 말고 일단 사표를 내면 그 퇴직금 변칙 처리 좀 하고 다시 재입사 방식으로 일하는 거니까 걱정 말고 사직서들 내 이럽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하고 사직서를 냈어요. 근데 그 사장이 마음에 안 드는 근로자 몇 명은 재입사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낸 건 진이일까요? 비진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셔야지 이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시느냐면 이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는 절대 고려 요소가 아니고요. 원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만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만둘 의사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할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아파트가 많은데 저는 아파트를 정말 팔고 싶지 않아요. 더 사고 싶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을 바꿔서 세금을 엄청 매긴대요. 진짜 팔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세금 때문에 아파트 몇 개를 팔았어요. 이 매매는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에요. 원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건 바로 진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련해서 어떤 판례 본 적이 있냐면 그 11.6 사건 봤었잖아요.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이때 이제 박통이 사망하고 전통이 나타나죠. 국가.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합수부를 창설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관계자들을 싹 다 잡아서 구속시킵니다. 이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계원 씨죠. 구속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집 장남 을이 있는데 이 집 장남을 질질 끌고 와서 협박을 합니다. 야, 니네 아버지 재산 전부 다 부정축제야. 다 내놔. 그래서 무서워서 을이 이제 증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상이 좀 좋아지니까 을 측에서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주장한 게 뭐였냐면 103조였어요. 개인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강박을 하여 재산을 빼앗아간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거죠. 자,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이래야 아니래요? 반사회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104조. 자, 104조는 뭐였어요? 전 시간에 본 거. 불공정이, 폭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을은 이때 울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이때는 뭐 말이 법치주의 국가지 무법천지의 나라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사법부에서 사형 때려줘요. 실제로 사형 선고가 떨어졌었고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나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우리 판례는 불공정 행위래 아니래? 아니다라고 했어요. 불공정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107조를 주장해요. 107조는 뭐였냐면 지금 보는 비진이에요. 나는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니까 107조 단서에서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비진이에요? 진이에요? 비진으로 볼 수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강박, 협박을 당했으니까 110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게 4가지. 그럼 차례대로 보죠. 103조 법률행위 성립에 강박이라는 불법이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판례. 59쪽인가요? 59쪽 한번 보세요. (59쪽) 의의가 있죠? 의의의 셋째 줄 가운데 별표도 있죠? 예, 거기에
다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강박이 들어가면 어디 가서 효력을 논의하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나 의사심걸 여기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다는 이 110조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이를 바로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3조는 구체적인 규정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 그런 걸 일반 규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당해 사건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규정과 일반 규정이 있으면 무엇을 먼저 적용하라는 거예요? 구체적 규정이죠. 바로 110조에 사기 강박을 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써놨는데 그걸 바로 반사회적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반사회적 행위로 처리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조문이 없어질 게 너무 많아요. 사기 쳤어? 반사회적이네. 뭐 했어? 반사회. 그럼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103조를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공정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불공정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증여와 경매, 증여와 무상행 이런 것들은 불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비진의에서 진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기는 싫었겠죠. 정말 주기 싫었겠지만 내가 준다라는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110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 103, 104, 107 단서는 무효예요, 무효. 근데 얘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예요. 차이점은 무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인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 우리가 취소권 할 때 또 보겠지만 영원히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고 했어요? 제척기간. 몇 년이요? 10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니까 취소권이 남아있어요? 소멸했어요? 소멸했어요. 결국은 찾아올 수는 없었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차이점도 확인해 두세요. 전부 다 중요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갔다고 해서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없다. 비진의에서 진이란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특정한 의사표시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취소권은 제척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계속 보죠. 77조. 괄호 1번에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다음에 2번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판례는 조금 있다가 통정호의 표시 가서 비교해서 또 볼 거고요. 3번은 불일치를 알고 할 것. 모르면 뭐라 그랬어요? 착오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의사표시 괄호 1번에서 첫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됐냐면 단순히 사교적인 농담이나 대화, 배우의 대사 이런 건 의사표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해야 되고 맨 밑에 효가 나오죠. 원칙은 뭐라고 했냐면 원칙은 유효합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에 사립대 조교수 판례 있고요. 2번에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무효. 언제 무효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라고 했고 제3자 보호한다고 했죠. 79쪽에 동그라미 2번 79쪽에 맨 위에 첫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3자는 모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선이면 되고 그리고 셋째 줄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의 주장 입증은 누가 하냐면 무효주장자. 원칙이 유효니까 무효주장자가 해야죠. 적용범위 나오는데 단독행위 나오죠.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다 적용돼요. 다만 셋째 줄에 다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될 수 없으니까 효력은 뭐라고 되냐면 언제나 유효다. 그럼 2, 3,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판례 박스가 있잖아요. 판례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했다. 사법행위예요? 공법행위? 공법행위죠.
그러면 사직의 의사표시에 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소극, 준용되지 않는다. 왜 안 된다고 하냐면 파란 글씨 보면 사인의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보죠. 틀린 것입니다.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번 맞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번은 틀렸죠. 비진이하고 통정은 취소란 말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유무효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알았을 경우에는 비진이 표시는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죠. 무효. 정답 2번이고요.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건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 본 거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다 누가 기준이에요? 전부 다 대리인 기준. 전부 다 대리인.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불공정 행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궁박. 궁박은 누가 기준? 궁박은 뭐 나머지는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라고 했죠. 네. 뭐 그러고 틀렸다고 뭐 심란해 하세요. 또 보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죠. 4번 볼게요. 4번. 네.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비진이 표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비진이와 통정의 차이점은 혼자 있느냐, 짜고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통정 허위 표시에서 통정이 결여되면 비진이 표시 법리에 따른다. 오익스요? 맞는 거예요. 통정에서 통정의 표시에서 통정이 결여되면 뭐랑 같아진다고? 비진 여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사례 문제 간단하게 하나 보고 갑이 을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어요.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를 했다. 비진이 표시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증여의 의사가 없는데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주었다. 자, 그러면 비진이 표시했는데 원칙은 소유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원칙은 을이죠. 비진이 표시는 효력이 뭐니까? 원칙은 유효예요. 원칙은 유효.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되겠죠. 근데 언제 무효가 되냐면 을이 갑이 실제로 증여할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 그러면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뭐까지? 무과실까지 갖춰야 유효가 돼요. 그러면 입증은 갑이 해요? 을이 해요? 유효주장자가 해요? 무효주장자가 해요? 무효주장자. 그럼 누구겠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을이 부동산을 병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 제3자 문제죠. 그러면 첫 번째로 만약에 을이 선의 무과실이었대요. 자,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악불문 취득한다. 선일 때 취득한다. 병은 선악불문 취득이죠. 선악불문 취득하게 되고 만약에 을이 비진이라는 것을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악불문 취득한다. 선일 때 취득한다. 병은 선일 때 취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을이 진이 아님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선의 무과실이니까 유효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병은 권리자에게 샀기 때문에 이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권리자에게 사면 무조건 취득이에요. 근데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죠.
그럼 무효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갑에게 있고 이 등기는 무효등기예요. 그럼 무효등기를 믿고 사면 원칙적으로 보호돼야 안 돼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규정. 근데 지금 107조 2항의 제3자 병이 뭐라면? 선이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진이가 무효일 때 제3자가 선인 경우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무효등기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무효등기 믿어도 보호 안 돼요. 얘가 보호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 그리고 이때 제3자는 선이면 되지 뭐는 필요 없냐면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선의는 전부 다 추정되어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갑이 되찾아오기 위해서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는 사례 문제로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비진이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다 이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여기까지가 비진이고 그 다음에 통정인데 통정부터 좀 쉬었다 보시죠.